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남 46개 시험장에서 2020년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전남은 대학 진학을 90% 정도 수시로 이뤄지지만 여전히 수능에 대한 관심은 높습니다. 게다가 최근 정시 확대를 예고하며 수능에 대한 전략들도 필요한 상황인데요. 수능이 끝난 막바지, 효과적인 대학 입시 준비와 주의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수시와 정시 이 두 부분의 개념부터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수시는 수능 이전, 그러니까 9월에 원서를 쓰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시는 수능 보고 나서 12월 달에 원서 쓰는 전형이고요. 수시는 6번까지 원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논술, 실기 이런 걸 가지고 학생을 뽑습니다. 정시는 3번을 원서를 씁니다. 가군, 나군, 타군. 그래서 각 한 장씩 쓸 수가 있고요. 수능과 실기로 선발하고 그거에 따라서는 학생부가 반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로 수능을 가지고 정시는 학생을 선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수시와 정시의 이제 간략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자, 2020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종료됐습니다. 이제 수능을 끝낸 학생들이 가장 주의할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먼저 우리 12년 동안 수능을 보기 위해서 고생한 우리 학생들, 또 그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 많으신 학부모님들께 정말 수고하셨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수능은 끝이 아닙니다. 수능은 또 새로운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고 시작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시고, 일부 수험생들은 수능이 끝나고 나면 좀 약간 해이해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행을 떠난다든가 아니면 바로 경제적인 어떤 활동, 즉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꽤 있는데요. 아직 수능이 끝나고 나서도 최종 합격 때까지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지원한 전형에 어떤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좀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수능은 끝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자 전환점이다. 예. 많은 학생들이 이 말을 듣고 조금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2020년 수능이 이제 종료됐습니다. 학생들에게 주의할 점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할 점은 일단 생활을 규칙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칫하면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수능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이 좀 느슨해진 경우가 있는데요.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해주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생활을 할 때 또 남은 시간에 대해서는 그냥 무의미하게 흘리지 말고, 가령 자기가 평생 동안 쓸 수 있는 자격증, 운전면허증 될 수 있겠네요. 또 하나는 평생 동안 써먹을 수 있는 양식, 마음의 양식, 독서 활동을 좀 집중해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고전 같은 것들을 좀 그동안에 읽지 못했던 고전 책이랄지 이런 것들을 읽다 보면 바람직한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이 이제 운전면허도 따고 책도 많이 읽고 규칙적인 생활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전남은 정시보다 수시 비율이 높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학생들이 임해야 할까요? 수시에 지원한 학생들은 이제 대학벌 교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대학벌 교사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서 출제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면접이 되겠습니다. 논술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전남 학생들은 논술보다는 면접 전형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면접을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면접은 대학마다 약간씩 유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 대학이 어떤 유형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기가 지원한 대학을 모집 요항을 살펴보고 그걸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 같고요. 또 특히 또 수시는 이제 수시 전형의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합격자 발표를 하고 합격을 하게 되면, 수시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정시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등록 마감일에 맞춰서 반드시 등록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능이 끝나고 이제 학생들은 어떤 준비들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수능이 끝났지만 바로 수시 면접이 바로 그 주부터 시작될 겁니다. 특히 서울권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면접 전형이 있는데요. 사실 수시에서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합격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저는 면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차 서류 전형을 합격했다는 얘기는 거의 교과 성적이나 아니면 학교 생활은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으로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면접에서 당당히 좌우되겠지요. 그런데 이 면접이라는 게 우리 학생들이 면접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본인이 어떤 자기가 지원한 대학에 면접을 가기 전에는 반드시 그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통 대학들은 면접 기출 문제라든지 그 전에 어떻게 해왔는지를 탑재를 해놓을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이걸 바탕으로 어떤 그 면접 준비를 어떤 머릿속으로 하지 말고 선생님이나 학생들 친구 앞에서 직접 해보는 이런 연습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또 수능이 끝나니까 면접이라는 큰 관문이 남아 있는데요. 네, 정시 확대가 예고되면서 이제 전남 교육 현장에도 혼란이 가중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전에는 이제 수시가 약간 불신이 있기 때문에 정시를 확대하자는 쪽에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따라서 지금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시 확대를 지금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정시 확대가 기정사실화 되니까 또 이제는 교육을 걱정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시 확대는 어떤 그 과거로 가는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 지역 입장에서 바라보면 지금 교육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수시는 읍면단이나 아니면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가는 게 수시고 또 정시 같은 경우는 고소득층 아니면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학부모 자녀들이 많이 가는 게 정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서울에서도 강남 학생들은 정시를 선호하고 강북 학생들은 수시를 선호한다는 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수시가 금수저 전형이다라는 여론은 거의 왜곡된 여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73.4% 정도가 농어촌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전남은 수시에 올인할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 통계도 90% 이상이 수시로 지나가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정시가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만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전남 교육 당국이나 학교 아니면 학생 부모들 입장에서도 이제 모든 걸 수시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수능 특히 정시를 대비해야 된다. 그러려면 조기 초중부터 이제 수능에 어떤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해서 또 수능에만 다 올인할 수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균형감 있게 수시와 정시 어느 한쪽을 포기하지 않고 둘 다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남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교육 현장에 계시니까요. 이렇게 정시 확대가 되면서 교육 현장에서 많이 혼란이 가중될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정시 수능 준비하고 수시 준비는 약간 그 강조점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수능은 아무래도 고득점 문제를 위해서는 그 문제를 틀리지 않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수시는 교과를 깊이 공부하고 확장해서 공부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또 탐구하고 뭐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시 준비단 말입니다. 근데 정시는 어떤 정해진 패턴에 따라서 문제 유형에 따라서 틀리지 않게 연습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씩 그 강조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렇게 정시가 지금부터 확대된다면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연습해야 한다면 저게 그 궁극적인 그 가장 좋은 출발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독서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수시, 정시 문제도 결국은 저희 학생들이 제시문을 읽고 그걸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학생들이 어휘력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독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시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좀 더 체계적으로 책을 많이 읽고 발표도 시키고 하고 토론도 하고 글도 써보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고등학교 오면 자연스럽게 정시와 수시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수시와 정시 두 마리 to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이제 학생들,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까지 모두 다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수능은 끝났고 본격적인 입시 전쟁이 예고됩니다.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요? 네, 이제 수능을 끝나고 나서 반드시 먼저 해봐야 할 것이 가채점입니다. 그런 생각이에요. 가채점을 해서 자기의 이제 평상시에 자기의 그 모의고사 성적보다 잘 나온지 아니면 덜 나왔는지 이런 걸 볼 것 같은데요. 가채점은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무슨 답을 썼는지 기억이 안 난다면 그것은 틀린 답으로 해서 처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답안지는 수능 성적표는 원점수가 안 나옵니다.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로 발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입시 전문 업체랄지 이런 쪽에 대기업 같은 데서 이런 데서
그날 그 수능에 대해서 예상되는 표준 점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걸 바탕으로 자기가 평상시보다 잘 나왔다 하면 정시를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수시에 올인해야 할 것입니다. 수시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혹시라도 정시를 이제 내가 지원을 할 것 같은데 아직 잘 모르겠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오프라인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접속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은 1600-1615로 전화를 하시면 대입 상담 교사단 선생님께서 상담을 친절하게 해주십니다. 전남에도 그런 진학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나주, 순천, 여수, 목포 네 권역에다 그 진학 지원 센터를 두고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상담을 해주십니다. 전남 진로 진학 지원 포털 이런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대입 전문 선생님들께서 전남 학생들을 위해서 상담을 친절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걸 활용해서 전략을 짜는데 도움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가채점을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진학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입시 전략을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수능이 끝났고 이제 본격적인 입시 전쟁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가채점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요? 예,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자세히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빠뜨린 부분 말씀드리면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현재는 수시에 대부분 지원합니다. 보통 학생이 6곳 지원할 수 있는데 4.3회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수능이 끝나자마자 바로 1차 합격자 발표가 이미 된 데도 있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대부분 학생들은 정시에 수능에서 내가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되게 불안해하기 때문에 수시에서 자기의 어떤 성적보다 좀 하향 지원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채점을 정확히 한 다음에 생각보다 시험이 잘 나왔다. 그러면 수시에 지원했던 대학에 면접이 남아 있다면 그 면접을 참가하지 않으면 그 수시에 이제 불합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는 본인이 추가 합격을 했는데 등록하지 않았다. 아니면 1차 합격이 아니라 추가 합격을 하더라도 그래도 정시에 지원할 수 없는 겁니다. 수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정말 명확히 해서 본인이 가채점 결과 좀 잘났다 그러면 수시를 과감히 포기하고 정시에서 자기가 정말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이런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주요 대학들도 면접, 논술 시험 등 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들을 해야 할까요? 네, 일단 논술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논술 전형으로 지원 학생들이 수능이 끝나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로 이렇게 논술 특강을 받으러 고액 어떤 비용을 들여서 논술 대비를 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그 며칠간 해서 논술 실력이 급격히 상승한다. 저는 절대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그걸 피해 줬으면 좋겠고요. 면접은 또 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의 수시의 면접은 지식 기반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면접 때 국어, 영어, 수학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학생부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면접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가 페이지 수가 적게는 15페이지에서 많게는 20페이지 이상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자기에 대한 모든 기록이 들어있는데 그게 1학년 1학기 것도 들어있기 때문에 본인도 내 기록이 어떤 기록인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기록에 나와 있는 어떤 사실들에 대한 다시 한번 본인이 생각하는 또 그걸 내가 그때 어떠한 활동을 했더라라고 더 정확하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제 주요 대학들의 면접이나 논술 일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게 단기간에 논술 같은 실력이 늘지는 않지만 이제 면접은 모의 면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면접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자기가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기반으로 해서 하는 면접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학에서 문항을 직접 출제해가지고 하는 제시문 기반 면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이 학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지원한 대학의 면접이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인지 아니면 대학에서 자체 문항을 출제해서 하는 면접인지 먼저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형에 따라서 준비를 할 것이고요.
이제 면접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실질적으로 뭐 면접을 모의 면접을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기존의 대학에서 어떤 문제를 출제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학에 가면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거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학에서 출제했던 그 면접 유형들이랄지 문항들이 그 선행학습을 유발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 속에 작년에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보고서를 다운받아서 내려받아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대개의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3월 31일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제 수능이 끝난 후 학생들 일탈, 사고 등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수능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학교가 면접 가는 학생, 뭐 체험학습 가는 학생에서 좀 교실이 약간 좀 어수선하고 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학생들은 또 열심히 또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 뭐 다 함께 학생들의 일탈을 막도록 노력해야겠는데요. 학교에서는 이제 체계적으로 체험학습을 계획해서 가기도 하고 또 교양 강좌를 열어서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부모님들도 이제 학생들이 수능 전보다는 조기에 귀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귀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조기에 귀가하면 조기에 귀가했다는 사실들을 미리서 공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학교, 학부모, 그리고 지자체 모든 분야에서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수능이 끝나고 학생들 일탈이나 사고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작년에 큰 사고가 발생했었죠. 강릉 펜션에서 고3 수험생들이 수능 끝난 후에 단체로 여행을 갔다가 큰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해서 그 이후에 부랴부랴 우리 교육 당국에서도 수능 후 학사 관리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갖게 됐는데 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학력고사가 끝나면 학교나 학생들이나 부모도 이제 끝이다 해서 그냥 해방.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학교 가보면 학사 관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수능 전에도 제가 이번 행정감사 때도 강하게 지적을 하고 이제 개선을 요구했는데요. 일단 워낙 수시가 대세이다 보니까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끝나는 순간 학생들이 이제 일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느슨하게 학사 관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수능이 끝나면 더 그게 심해지겠지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절대 수능이 끝난다고 해서 인생이 끝이 아니다. 우리 학생의 심리 끝이 아니다.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또 최종 합격할 때까지 긴장감 놓치지 말고 특히 이제 체험학습 형태로 해서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는 또래들끼리 이제 타지로 여행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반드시 선생님이 솔직히 실질적으로 동반하기는 힘듭니다.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척 중에 성인들이 꼭 동반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행이 됐으면 하는 걱정입니다. 예. 네, 공정한 입시가 무엇보다 중요시 돼야 합니다. 수능을 마친 학생과 학부모, 학교에서는 어떤 것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학생들은 그 평소처럼 등교하는 습관,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은 이제 자녀가 너무 늦게 귀가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또 귀가해가지고 또 밤새 그 게임을 한달지 이러지 않도록 좀 관심 가져주시고 학교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수능 이후에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첫 부분에 의원님께서 수능은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자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능을 마친 모든 학생들에게 수고했다고도 말씀해 주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교육 현장에 계시는 두 분과 함께 수능 후 주의할 점과 준비해야 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